안녕하세요. 창의화 교육입니다. 캔버스 워크스페이스의 간단한 사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시면 이렇게 창이 뜨실 텐데요. 지금 저는 캔버스 워크스페이스 PC 버전을 실행시켰습니다. 이 워크스페이스가 웹 버전과 PC 버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웹 버전은 아직 한글 입력이 지원되지 않아요. 저희가 한글 토퍼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디자인에 한글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PC 버전을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PC 버전과 웹 버전의 메뉴 위치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지금 웹 버전을 켜놓은 상태신 분들은 제 화면과 아마 생긴 게 다르실 거예요. 저와 같이 해주실 분들은 PC 버전으로 시작해 주세요. 캔버스 워크스페이스를 실행하면 이렇게 창이 뜨는데요. 여기 파워보로 뜬 창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패턴과 디자인들이 올라와 있는 창입니다. 다운로드 받으셔서 데이터를 스캔앤컷으로 옮기기만 하면 바로 커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진 않아요. 그냥 보시고서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구나 하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닫아줄게요. 그럼 이제 저희가 작업할 창이 보이는데요. 요 네모난 모양 안에서만 디자인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제 아트보드라고 부르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접혀진 종이 모양의 아트보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이 아트보드에 관련한 속성을 수정하실 수 있어요. 매트 크기라든지 아니면 아니면 그리드를 지웠다가 만들었다가 아니면 요 구색이죠. 구색으로 있는 요 매트 이미지를 지웠다가 다시 봤다가 이런 것들 정도만 가능하고요. 여기 보면 스냅 투 그리드라고 있어요. 이게 어떤 기능이냐면 여기 그리드가 점선으로 그려져 있는데 선택을 해볼게요. 무언가를 그리게 되면 보이시나요? 지금 이 그리드를 따라서 개체가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그리드를 제가 좀 더 크게 바꿔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이 그리드를 딱딱 맞춰서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일정한 패턴이나 이런 거를 만들지 않는 이상은 그닥 크게 필요가 없어서 일단은 얘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아트보드를 내가 사이즈를 바꾸거나 아니면 자를 꺼내거나 제가 말씀드렸던 그리드를 이렇게 선택할 수 있거나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툴들은 그림을 그리는 툴들이에요. 첫 번째 거는 저희가 아까 봤던 프로젝트 패턴 컬렉션을 다운받을 수 있는 창이고요. 두 번째는 쉐이프 툴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도형이나 아니면 이런 띠 모양이나 아니면 이렇게 영문으로 이런 것들은 그냥 클릭하면 바로 이 창으로 들어옵니다. 아트보드로 들어와서 그냥 이대로 사용해 주시면 되세요. 잘 선택이 안 되네요. 이렇게 해서 할게요.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바로 불러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텍스트 글자를 쓸 수 있는 툴인데요. 저희가 오늘 이 툴과 이 위에 있는 쉐이프 툴을 이용해서 간단한 토퍼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사용할 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밑에는 이미지 트레이싱이라는 메뉴인데요. 이미지를 불러와서 이미지의 테두리에 선을 딸 수 있어요. 근데 이 메뉴는 사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기능이 좋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사진을 불러와서 이미지를 딴다. 그러면 그 이미지가 정말 깨끗해야 돼요. 피사체와 배경이 분리가 딱 돼 있어야 되고 만약에 피사체가 검은색, 빨간색이고 배경이 흰색이다. 이런 식으로 딱 구별이 잘 되어 있어야 되고 그라데이션이 많거나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배경과 피사체의 색상이 약간 모호하다. 서로 약간 회색이고 연한 갈색이고 이런 식으로 좀 섞여 보인다 라고 하면은 잘 안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미지를 그냥 불러와서 트레이싱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스캔앤컷에서 이미지를 스캔해서 불러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마 종이에 직접 그림을 그리시고 스캐닝컷에서 스캐닝을 한 다음에 프로그램으로 불러와서 그 그림의 테두리를 이렇게 따면 스티커 같은 걸 만들기가 좋겠죠. 뭐 그런 데 활용하는 메뉴입니다. 그리고 밑에 두 개는 둘 다 펜툴입니다. 둘 다 보시면 패스, 프리핸드 패스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직접 여기 위 같은 경우는 이미 저장되어 있는 도형을 안에 넣거나 뭐 글자를 쓰거나 하는 경우인데 얘는 직접 저희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직접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저희가 무언가를 그리고 보시면 지금 프로퍼티스와 에디트가 지금 메뉴가 아무것도 활성화되어 있지 않죠? 근데 제가 사각형을 클릭하면 이 사각형에 대한 속성감이 나옵니다. 뭐 색이 어떻고 라인의 굵기가 어떻고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리고 에디트 들어가시면 뭐 위치도 바꿀 수 있고 크기도 바꿀 수 있고 뭐 여기 정렬도 바꿀 수 있고 이런 메뉴가 나와서 내가 지금 무언가를 선택했는데 이거에 대한 정보를 바꾸고 싶다고 하시면 여기 프로퍼티스랑 에디트를 보시면 됩니다. 그 밑에는 뭐 레이어고요. 레이어는 뭐 투명한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계속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쌓입니다. 쭉 쌓이다 보면 지금 맨 상단에 있는 게 쌓인 종이 위에 맨 위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작업을 하시다가 보면 금방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리고 특히 기존에 디자인 프로그램 하셨던 분들은 어렵지 않으실 텐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렵다기보다는 접해보지 않았으니까 좀 낯설죠. 작업하시면서 금방 이해하시긴 하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 설명드렸던 아트보드 이렇게까지 합니다. 요 왼쪽, 중간, 오른쪽 해서 메뉴들이 있고요. 자, 작업을 이제 시작할 건데요. 제가 제일 중요한 걸 말씀을 안 드렸어요. 여기 위에 보시면 세 가지 툴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커서 모양, 손바닥 모양, 돋보기 모양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셀렉트, 핸드 툴, 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우스 커서를 위에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가로치고 단축키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V, H, Z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이 단축키들은 외워놓으면 좋아요. 근데 저는 여기 나온 키로 사용하진 않고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도형 하나를 그려볼게요. 이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셀렉트 툴이 선택되어 있죠? 이때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시면 손바닥 툴, 핸드 툴로 바뀌어요. 그래서 원하는 위치로 이동하시고 스페이스바를 떼면 다시 셀렉트 툴로 돌아옵니다. 이게 왜 좀 더 쉽냐면 지금 이 선택 툴을 사용하다가 이 핸드 툴로 가려면 저희가 선택 툴에서 H를 눌러서 핸드 툴로 갔다가 다시 또 선택 툴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V를 해서 선택 툴을 사용하다가 H를 눌러서 핸드 툴로 갔다가 다시 V를 눌러서 선택 툴로 돌아와야 되는데 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내가 그냥 이거 사용하다가 원할 때 스페이스바를 누른 상태에서 막 움직이다가 손을 떼면 다시 그냥 선택 툴로 돌아와요. 그래서 저는 뭐 딱히 얘를 클릭하거나 H를 눌러서 사용하진 않고요. 스페이스바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 줌이 요거 해서 하려면 줌을 클릭하면 플러스 Alt를 누르면 마이너스가 되는데 요 방법 말고 역시 선택 툴에서 컨트롤 마우스 휠로 왔다 갔다 하면 선택 툴인 상태에서 이렇게 확대 축소가 가능하고요. 아니면 자판에서 컨트롤 마이너스 플러스로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이것도 역시 사용하다가 그냥 손을 떼면 여전히 선택 툴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요 위에 세 개의 툴을 사용을 합니다. 어느 쪽이든 편하신 쪽으로 사용하시면 되세요. 제가 설명드린 거는 저는 좀 더 이게 편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아주 간단한 토퍼를 만들 건데요. 텍스트 툴을 선택하시고 생일 축하라고 적어줄게요. 생일 축하. 자, 적어주시면 적고 크기를 조금 늘려보겠습니다. 크기를 늘려주실 때도 여기 모서리에 있는 요 네모를 선택해서 당기느냐 아니면 여기 직선 사이에 있는 직선이죠. 선에 있는 그냥 선에 있는 걸 당기느냐에 따라서 비율 고정이 되냐 안 되느냐가 선택됩니다. 여기 그냥 모서리가 아닌 부분을 당기면 그쪽으로 당겨져요. 이렇게. 근데 모서리를 클릭하면 딱 비율이 맞춰서 확대 축소가 가능합니다. 웬만하면 비율을 유지한 채로 확대 축소하면 좋겠죠. 특히 글씨는.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막 줄였다 늘렸다 막 했잖아요. 글씨가 조금 늘어났죠. 이런 상태에서는 뒤로 가기, 실행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Z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눌러서 뒤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상태로 돌아왔죠?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해볼게요. 컨트롤 Z는 실행 취소, 뒤로 가기고요. 컨트롤 Y는 다시 앞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크기는 뭐 이 정도 하고요. 글자 폰트를 바꿔줄게요. 폰트는 나눔 스퀘어 라운드라고 있네요. 선택하겠습니다. 여기서 글자 굵기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엑스트라 볼드를 선택할게요. 지금 나눔 스퀘어 라운드, 이 나눔체는 네이버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글씨체고 사용처가 비상업적인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하시고 상업적인 용도에도 사용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글씨체도 꽤 괜찮아서 저는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나눔체라고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으세요. 그리고 요거 만약에 저랑 다른 글씨체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게 없을 수도 있어요. 글자 굵기가 선택이 가능한 폰트가 있고 선택이 안 되는 폰트도 있어서 만약에 다른 글씨체를 선택했는데 나는 굵기 선택이 없는데? 라고 당황하지 마세요. 없는 글씨체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요. 요 사이에 하트를 넣을 거예요. 생일 하트 축하가 될 건데 그럼 일과 축 사이에 하트를 넣을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뭐 공간을 어떻게 낼 거냐 하면 뭐 글자를 이렇게 스페이스바로 밀어서 이 안에다가 하트를 넣고 이렇게 하트를 넣고 다시 축을 위치를 잡아서 이렇게 넣어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있겠죠? 근데 엄청 번거롭죠. 위치를 잡기도 힘들고 원하는 만큼 밀고 당길 수도 없어요. 세밀하게 조정이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 요 생일 축하를 지금 글씨잖아요. 글씨를 이미지화 시켜줄게요. 여기 생일 축하를 선택하시고 에디트에서 디바이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다 글씨들이 각각 떨어졌죠. 얘는 이제 이미지가 됐고 대신 글자가 가진 속성은 잃었어요. 더 이상 폰트를 바꿀 수가 없게 된 거죠. 폰트를 바꿀 수 없고 뭐 자간도 바꿀 수 없고 아까 했던 것처럼 사이에서 아까 했던 것처럼 스페이스바로 글자 사이를 띄워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대신 이렇게 좀 더 섬세하게 저희가 위치나 이런 거를 조정할 수 있게 됐죠. 그리고 하트를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할 건데요. 토퍼의 기본은 서로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토퍼뿐만이 아니라 한 줄에 나와야 되는 것들은 다 서로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커팅하시면 그냥 다 이렇게 떨어져서 커팅되세요. 붙여줄 건데 그 작업을
하기 전에 좀 보기 편하시라고 검정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해볼게요. 근데 이게 서로 이제 이미지들이 붙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작업을 하실 때 간혹 실수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기 편하게 획을 좀 늘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네모가 있다. 네모 하나 복사하겠습니다. 복사는 Alt 눌러주시면 되세요. Alt 드래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놨어요. 어때요? 육안으로 봤을 땐 붙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선택을 해서 보시면 이만큼이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획을 없애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죠. 이렇게 떨어져 있는 개체입니다. 붙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획이 그렇게 두껍지 않게 1포인트로 설정이 돼 있어서 이런 경우까지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간혹 작업하다가 이렇게 살짝 걸어놨는데 이게 사실 안 붙어 있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작업 열심히 했는데 이후에 좀 더 다시 수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신경을 조금 써주시면서 작업해주세요. 저는 아예 그냥 획을 다 뺀 상태에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냥 여기 눌러주시고 하면 다 날아갑니다. 작업을 할 건데요. 자, 다 이렇게 붙여주세요. 이 정도 할 건데 지금 보면 하가 이렇게 붙이니까 하만 너무 좁죠. 그래서 하는 글씨를 좀 늘려주겠습니다. 늘려주실 개체를 선택하시고 한 번 더 클릭하시면 포인트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테두리 꺾이는 부분마다 곡선이 있는 부분마다 이렇게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늘려줄 부분을 선택하시고 저는 키보드 방향키로 선택했습니다. 방향키로 이렇게 당겨주시면 이렇게 늘어납니다. 늘어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추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생일 축하가 됐습니다. 하트를 조금만 줄여볼게요. 한 이 정도. 마지막으로 비율 같은 거 보시고 어느 정도 이 정도만 괜찮겠다 하시면 마무리 해주세요. 그래서 이 작업이 다 되셨으면 스캔앤컷으로 바로 가져가면 안 되고요. 지금 다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보이시잖아요, 개체가. 이 개체들을 아까 쪼개놨던 개체를 다시 하나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기 에디트 가셔서 아까 프로세스 오버랩 아까 디바이드를 해주셨는데 그거 말고 웰드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없어지고 다 하나로 만들어졌죠? 이 상태로 가져가서 커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장은 파일 익스포트로 가주세요. 세이브는 스캔앤컷에 보내는 데이터용으로 저장되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이 캔버스 워크스페이스 파일로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해 놓으면 이후에 다시 불러오셔서 수정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세이브 말고 물론 지금 이 파일을 저장해 두실 분들은 세이브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일단 익스폴드로 가서 스캔앤컷에서 커팅할 수 있는 데이터를 보내겠습니다. 보시면 팝업 창에 세 가지 메뉴가 뜨는데요. 이미지만 보셔도 뭔지 아실 것 같죠? 첫 번째는 USB에 저장하시는 거예요. USB나 아니면 내 컴퓨터에 저장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와이파이로
바로 스캔앤컷의 데이터를 보내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스캔앤컷과 와이파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겠죠. 세 번째는 컴퓨터와 스캔앤컷이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아마 케이블로 바로 연결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고 그냥 USB 사용하시거나 와이파이 연결하셔서 사용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맨 위에 거 파일로 그냥 저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생일 축하 다운로드 폴더인데 여기 그냥 넣어보도록 할게요. 저장하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일을 가져가셔서 스캔앤컷에서 커팅만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아주 간단한 사용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보시면 진짜 아주 기본적인 것만 알려드렸기 때문에 사용 안 한 메뉴도 지금 상당히 많아요. 다음에는 좀 더 다양한 메뉴를 사용해서 디자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지금 만드신 게 뭐 별거 아니더라도 한번 직접 커팅 한번 해보셔서 토퍼를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수고하셨습니다.